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집투계좌는 84% 수익률과 1억 4,700만 원 수익까지 치솟았는데요. 왼쪽 맨 아래 USD 수익률을 살펴보면 291% 수익률로 엔비디아의 급등에 힘입어 곧 300% 수익률, 투자금 대비 4배 수익을 곧 얻게 됩니다. 저 역시 이런 복리와 수익률을 실제로 처음 느껴보니 와, 정말 신기하고 너무나 좋은 경험이라는 생각입니다. 단단한 투자 가치관이 더욱 자리 잡을 수 있는 경험이니 말이죠. 여러분도 분명히 이 300% 수익률을 넘어 1000% 수익률, 10루타를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저와 함께 오주룽집을 반복하시고 꾸준히 저와 함께 지속해 나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국내 계좌는 73% 수익률과 860만원 수익까지 치솟은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여기에 두 번째 계좌 수익과 환차익, 그리고 비트코인이 급등하면서 총 2억 2천만원 수익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는 다시 AI 강세장이 지속되는 느낌을 주며 나스닥과 반도체가 유독 큰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바로 이게 우리가 나스닥과 반도체에 투자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맵을 살펴보면 초록초록한 부분이 모두 빅테크, 기술주, 반도체 섹터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는 먼저 마소의 AI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제 매일매일 AI 소식이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마소는 AI PC, 코파일럿 플러스를 공개했습니다. AI와 머신러닝에 최적화된 AI PC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이에 최적화되어 있다는데요. 현재 이 AI가 우리 세상에 적용되고 있는 속도가 정말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AI 소식이 뭐냐? 바로 이번 주 수요일, 내일 주식시장이 끝나고 이번 AI 강세장의 대장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다는 소식인데요. 일각에서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에 아무리 좋은 실적이 나오더라도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불안한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당연히 그럴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또 오를 수도 있지만, 이걸 예측하려는 것은 항상 강조드리지만 무의미합니다. 핵심은 올라도 좋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떨어져도 좋은 상황을 만들어 두는 것이죠. 일단 엔비디아에 대해 살펴보면 어마어마한 매출 상승을 볼 수 있죠. 줄 서도 엔비디아의 GPU를 못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AI는 독보적인 성능이 필수이기 때문에 돈이 좀 부족한 기업들은 AMD나 인텔 제품을 쓰겠지만, 돈 많고 AI 대장이 되고 싶은 독보적인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엔비디아의 GPU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개별 종목 리스크가 있기에 엔비디아 비중이 높은 반도체 2배 레버리지 USD에 투자하고 있고 현재 높은 수익을 보고 있죠. 보통 독보적인 기업들은 마치 인텔처럼 점점 그 독보적인 점유율을 평준화하며 나눠 갖기 마련이지만, 현재 이 엔비디아는 독보적인 상황임에도 더 독보적인 매출과 이익,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마소와 AMD가 계약했다 라는 뉴스를 들으면서 엔비디아가 하루 하락했던 이슈도 있었는데요. 그건 엔비디아의 악재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왜? 오히려 AI 반도체 수요가 너무 넘쳐서 엔비디아는 이미 품절이기에 엔비디아를 못 사니까 그 다음 AMD 제품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이 빅테크라면 효율성을 따지면서 AMD나 인텔과 계약할까요? 아니면 최고의 성능을 가진 엔비디아 제품을 써서 빠르게 이 AI 시장을 장악하려고 할까요? 이렇게 미국의 빅테크들은 AI 제품으로 돈을 벌기 위해 엔비디아의 GPU를 줄 서서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1970년대 골드러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금을 캘 수 있는 곳이 발견되고 금이 돈이 된다는 것을 들은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금광이 발견된 곳에서 삽을 사고 금을 캐서 돈을 벌었지만, 여기서 가장 많은 돈을 번 사람은 금을 캔 사람이 아니라 금을 캐기 위한 삽을 판매한 사람이 가장 많은 떼돈을 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현재 우리가 엔비디아에 이걸 접목시켜보면 AI로 돈을 벌기 위해 엔비디아의 GPU를 사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엔비디아는 골드러시에서 삽을 판 기업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즉 지금 잠시 떨어지면 땡큐이고 올라도 땡큐인 상황입니다. 왜? 떨어지면 이 좋은 기업을 싼 가격에 더욱 모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오르면 이미 이번 웅덩이에서 많이 줍줍해놨으니까 계좌가 상승한다는 얘기니까 좋은 것이죠. 즉 우리는 나무가 아닌 숲을 바라보면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보인다는 겁니다. 앞으로 엔비디아는 더 많은 매출, 이익을 보일 겁니다. 단기적으로 지금처럼 웅덩이를 만들 수도, 실적 발표 후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멀리 바라본다면 결국 더욱더 올라갈 기업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오르면 계좌가 상승하니 땡큐, 떨어지면 저와 함께 웅줍할 수 있으니 땡큐인 겁니다. 제발 여러분 쫄지 마시고 오르면 오르는 대로 대응,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왜 예측을 하면 안 되냐? 바로 이 마이크 윌슨처럼 되기 때문입니다. 월가의 마지막 비관론자로 불리는 사람이었죠. 저와 함께 2022년 하락장을 버티셨다면 이 마이크 윌슨을 절대 모를 수 없을 겁니다. 월가의 마지막 비관론자,
마이크 윌슨이 낙관적으로 돌아섰다는 뉴스가 어제 떴는데요. 이는 제가 사실 좋아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마지막 비관론자가 낙관적으로 돌아설 때 모두가 낙관적으로 바라볼 때 그때 하락하기 때문인데요. 자, 처음 2021년 말 미국 증시 하락을 맞추면서 2022년 하락장 쪽집게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2022년 10월 최저점 바닥에서 S&P 500은 더 떨어질 것이며 3,200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면서 계속 하락 예측, 스태그플레이션 예측을 했는데요. 바로 저 부근에서 저렇게 외치는데 제가 진짜 저런 사람들 말 믿지 마셔라. 그리고 제 말도 100% 신뢰하시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와 연결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사람 말 믿고 2022년 하락장을 피하는 행운을 맛봤을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2023년, 2024년 강세장 행운을 맛볼 수 없었다는 사실이죠. 현재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달러를 보유했거나 이 사람 말 듣고 숏에 베팅했다면 자산은 결국 더욱 하락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냥 여러분이 가만히 보유하고 있으면서 저와 함께 웅덩이에서 이 고통을 인내하며 줍줍하셨다면 2022년 하락장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2022년 저점 그 어딘가에서 웅줍 분할 매수를 통해 2023년, 2024년 강세장 행운을 만나게 될 것이고 지금 우리처럼 자산이 컨턴 점프하게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즉 핵심은 최대한 오래 보유하면서 웅덩이마다 수량을 늘려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제 영상을 보지 않고 오주릉줍 투자 원칙을 모르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이 바로 저 구간에서 마이너스 7,100만 원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월가의 쪽집게가 3,200까지 더 떨어진다고 말하면 여기서 패닉하지 않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실제로 저 구간에서의 제 계좌입니다. 저는 정말 많은 공부와 투자 확신으로 저 상황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저기서도 매수를 감행했지만 여기서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패닉세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견디다 매도하게 되면 그때가 바닥 그 어딘가였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 마이크 윌슨이 이런 개미들의 손실을 채워줄까요? 그냥 입장을 지금처럼 저렇게 바꿔버리면 믿은 개미들만 바보가 된다는 겁니다. 소중한 세월, 시간도 낭비하면서 말이죠. 항상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도 팔아야 할 수많은 이유들은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조정장은 또 찾아올 것이고 하락장, 폭락장도 또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팔지 않고 보유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긍정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나스닥은 과매도권에 진입했다가 한 달 만에 과매수로 올라온 상황인데 과거 작년 8월 조정장에서도 10월 가매도에 진입했다가 한 달 만에 과매수로 급반등했고 그 이후 강세장이 지속되었다는 데이터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에도 4월 급락으로 과매도에 빠졌다가 한 달 만에 과매수로 급반등한 모습을 볼 수 있고 강세가 더욱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죠. 또한 20일, 50일 이평선을 보면 이평선 골든크로스가 발생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골든크로스는 상승 추세로 확실히 전환된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상승 추세, 강세는 더욱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겠죠. 또한 조정장에서 말씀드렸고 5월 초에 같은 자료를 공유드렸지만 2023년부터 시작된 이번 강세장 속 조정장에서 3주 연속 상승한다는 것은 찐반등 신호였다는 사실을 공유드렸죠. 이번에도 3주 연속 상승을 보여주었고 역시나 찐반등으로 현재 5주 연속 상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했으니 제가 강조드린 찐반등은 기정사실화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또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하느냐? 바로 작은 용돈에 만족해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세장에 최대한 올라타 있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좀 더 떨어질 것 같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떨어질 것 같으니 조금이라도 매도하고 싶겠죠. 그러나 그냥 보유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과거 약세장 바닥을 찍고 강세장이 시작되면 1년차와 2년차 모두 크게 상승을 보이는데 현재 올해 2024년은 2년차에 속하죠. 현재 2022년 바닥 대비 약 50% 상승해 있는 2024년인데요. 평균적으로 바라본다면 좀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 너무나 AI로 과열로 보이지만 지극히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강조드렸죠. 강세장에선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전 지금도 그냥 가만히 보유해야 한다 라고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 좀 더 저와 함께 보유해 보시죠. 자, 여러분, 그리고 이번 강세장은 어떤 강세장이죠? 네, 바로 AI 강세장이죠. 왜 우리가 나스닥 비중을 높였고 왜 우리가 반도체 비중을 높였느냐? 바로 돈을 제일 잘 버는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자사주 매입이 왜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지느냐? 이에 대한 아주 좋은 예시가 나왔는데요. 제이미 다이먼이 어제 연설을 했는데 현재 우리는 이 가격에 자사주를 매입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비쌀 때 자사주를 사는 것은 실수다 라는 발언을 하면서 JP모건 주가는 어제 하락했죠. 즉
이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죠? 자사주를 기업들이 매입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회사 주가는 더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에 매입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가 하락을 위한 방어이기도 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메타, 애플, 구글 등이 최근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가 크게 반등한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주가가 지금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있기에 지금 자사주 매입을 했겠지? 라는 생각이며 주식 가치를 상승시켜주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자, 아무튼 JP모건은 자사주 매입을 하진 않지만 올해 자사주 매입과 내년 자사주 매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 자사주 매입은 지금 누가 많이 할까? 바로 돈 잘 버는 빅테크와 AI 수혜를 받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나스닥에 투자하고 있고 저와 함께 반도체에 투자하고 있다면 이 AI 강세장에서 절대 내리지 말고 변동성을 견디고 하락을 견뎌내는 단단한 투자자가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산을 불려나가고 있고 대한민국 부자가 되기 위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자, 순자산 10억 정도 있다면 우리나라 상위 10%에 진입하게 됩니다. 우리의 1차 목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내 자본소득이 내 근로소득을 뛰어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금융자산 15억을 달성하는 것. 내 자본소득이 내 근로소득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직장인 기준으로 내 9시, 6시 직장 생활을 다른 몸이 부업으로 하나 더 해주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즉, 내 월급이 2배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금융자산 15억을 달성하게 되어 4% 룰을 적용하면 돈을 1년에 6천만 원씩 빼서 써도 즉 한 달에 500만 원씩 빼서 내 여유로운 삶을 즐겨도 자산이 계속 증가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여정이 꽤 길고 답답하고 지루하고 지치시겠지만 계속 지속해 나가서 여기만 달성하면 됩니다. 현재 제 순자산, 실거주 아파트 포함은 10억을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금융자산 5억 정도, 오프라인 자영업 보증금 총 1억 정도, 실거주 아파트 부채 빼고 순자산 4억 정도, 그 외 가지고 있는 현금 비중 말이죠. 여기서 금융자산 15억을 달성하면 저는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가시면 순자산 최소 10억 이상 달성해서 상위 10% 안에는 들어갈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몇 년, 10년 정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여러분이 저처럼 상위 10% 안에 들어있다면 상위 1%로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도 있습니다. 이 또한 시간이 몇 년, 10년 정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보다 더 빠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저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제 소중한 자산을 지키면서 말이죠. 있다면 저 또한 그 방법으로 갈아타게 될 겁니다. 제 소중한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말이죠. 현재 저는 정말 많은 공부를 하고 있고 정말 많은 해외 투자 자료를 받아보고 있지만 현재 오주룽줍보다 나은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저를 활용해 자산을 불려나가시면 되고 저를 레버리지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이번에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 우리가 매수한 웅덩이는 너무나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죠. 정말 많은 멤버십 분들과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보고 있다는 댓글을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제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정도 수익에 만족해서 매도하지 마시고 더욱 멀리 바라보시고 수익률 1000%를 향해 나아가는 장기 투자자가 됩시다. 강세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강세장에서 내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어떻게든 붙들어 매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산이 계속 물어나는 마법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번 웅덩이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작년 8월 웅덩이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작년 3월 웅덩이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다만 재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지루하게 반복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오르면 즐기기? 말이 쉽지. 오르면 팔고 싶고 오르면 오히려 더 사고 싶은 것이 본능입니다. 그렇다면 웅덩이에서 줍줍하기? 이것 또한 말이 쉽지. 내리면 도망가고 싶고 내리면 더 떨어질까봐 매수하기가 꺼려집니다. 그럼에도 이 오주름줍 반복에 지치지 않으신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대다수는 꾸준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꾸준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꾸준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니 우리 웅덩이에선 수량을 늘리고 오를 땐 지금처럼 계좌 상승을 즐기고 이걸 매번 반복하다 보면 우리의 자산은 계속 상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나마 가장 편하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데 이 정도는 참고 이겨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겨내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이 투자를 지속해 나가시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